네, 매주 월요일이죠.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희권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7월 CPI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시장 변곡점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시장의 우호적인 CPI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호재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죠. 시장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수요 둔화에 대한 결과물이 하반기 기업 실적이라는 성적표로 확인해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닌 선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를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지난 저점을 박스권 하단,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가 가장 높았던 7월 CPI 발표 이후 고점을 박스권 상단으로 개인적인 기준을 삼고 있고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경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숫자를 반영한 이후에 OIS 금리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고용시장 같은 든든한 요소를 바탕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금리라든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럽이나 일부 주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이상 전저점 이탈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초과적인 하락 시 주식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그다음에 조정 시 글쎄요, 매수 확대에 대한 전략을 주셨는데 종목 선정이 매우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LG화학입니다. LG화학.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특징은 에코프로라든가 LNF, 코스모 신소재 등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 업체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라는 점이고요. 호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이런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셀온더 뉴스가 나타나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2차 전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목의 확산세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의 2차 전지 대표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 외에도 고려아연이라든가 율전화학, 2차 전지 내에서도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 한 달의 흐름만 본다라면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의 이런 지주사의 강세도 확산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양극재 사업의 매출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LG화학을 봤을 때 기존의 LG 엔솔 지분 가치 외에 자체 사업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최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러한 특징이 눈에 띄는데요. 컨센서스가 9천억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8,785억. 숫자만 보면 다소 아쉬운 내용이지만 화학 부분의 실적 둔화를 첨단 소재 부분에서 커버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세라든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서 5,130억 수준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첨단 소재에서는 3,350억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 OP 마진 같은 경우에 16.6%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내부에서도 양극재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판가가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PQ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양극재 매출은 1조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38억 정도 수준으로 신한금융 투자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경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타업종들 IT 가전이라든가 소비재,
자동차 이런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움직임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숫자라고 생각되고 있고 LG화학이 LG 엔솔 빼면 단순한 화학 회사라는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보여주었고요. 향후 실적에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학의 이익 비중 축소되고 있으며 전지 소재 매출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변화는 최근 2차 전지 섹터 흐름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LG화학의 미래 성장성과 관련해서 또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향후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3분기 실적을 예상해 본다라면 먼저 동사의 주력 화학 제품이죠. ABS나 PVC 같은 경우에 가격 스프레드의 하락폭이 지금 계속 커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3분기의 화학 부분의 실적은 단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전지 부분의 출하량,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전지 부문 이익 비중은 2분기보다 더욱더 상향될 여지가 높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처음으로 전지 소재 부분의 이익 규모가 화학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향후의 키펙스 상향 부분이기도 하고 전지 소재 부분이 화학을 넘어섰다는 것은 화학업체가 지녔던 시크릿컬의 한계, 불황호황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큰 변동성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할인 요소를 리레이팅 시켜줄 만한 밸류레이션 리레이팅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전지 소재 사업부 중에서도 고수익 제품인 하이니켈 제품이 내년에는 8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인 하이니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는 향후의 영업 이익률 마진 개선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통풍 치료제가 올해 3상 진입 예정인데요.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27년 허가 목표인 상황에서 10년간 50억 불 매출이 예상되고 이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 마이너스 요소보다는 플러스 알파 요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 종목으로 LG화학을 가져오신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이희권 지점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